안녕하세요. 지금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군대가 맞붙는 게 아니라 이념이 맞붙고 국경선이 아니라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런 새로운 전선이 그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마이클 맥폴의 분석을 가지고 21세기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대결, 바로 독재와 민주주의의 싸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협은 군사 동맹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자유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퍼져나가는 거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국가 간의 다툼을 넘어서 생각과 생각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새로운 싸움의 전선이 대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엔 진짜 힘이라는 게 뭔지 기준부터 다시 세워볼 겁니다. 그리고 독재자들은 어떤 수법을 쓰는지, 거기에 맞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무게는 뭔지 비교해 본 다음에 이 거대한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맥폴은 말이죠. 이제 그 낡은 지도는 버려야 한다고 얘기해요. 뭐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이런 거요.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단층선은 바로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싸움에서 누가 더 유리한지 보려면 먼저 힘을 재는 자부터 좀 바꿔야겠죠. 오늘날 한 나라가 강하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강대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넓은 땅, 많은 인구, 뭐 이런 거요. 근데 맥폴은 그건 너무 옛날 생각, 한 19세기쯤 얘기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진짜 힘은 과연 뭘까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힘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땅, 사람, 자원이 전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똑똑한 사람들, 혁신적인 기업들, 그리고 끈끈한 동맹, 이런 데서 진짜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잣대를 딱 들이대는 순간 게임의 판도가 확 기울어버립니다. 바로 민주주의 진영 쪽으로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진짜 명확해져요. 세계 경제 탑 10 중에 9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예요. 독재 국가는 딱 하나, 중국뿐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이 마음만 먹고 뭉치면 경제력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편은 어떨까요? 독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맥폴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푸틴의 러시아를 아주 중요한 사례로 꼽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한때 민주주의의 희망이었던 러시아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씁쓸한 과정이 보입니다. 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희망이 보였는데 98년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죠. 바로 그 혼란을 틈타 등장한 푸틴이 권력을 잡았고 결국 넴초프 암살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맥폴이 직접 겪은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요. 푸틴이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한테 얼굴을 보고 딱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당신들처럼 생각할 거라고 믿지만 천만에 우리는 당신들과 달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는 선전포고 같은 거죠. 그런데 서방 리더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냐면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서방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푸틴을 그냥 돈이나 이익을 좇는 거래형 리더, 일종의 사업가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맥폴이 보기엔 전혀 아니죠. 푸틴은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이념형 리더입니다. 사업가는 손해볼 것 같으면 멈추지만 이념가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엄청난 희생도 감수하거든요. 이 차이를 몰랐던 게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럼 이런 독재자들에 맞서서 우리 민주주의 진영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이제부턴 우리의 강점에 대해 얘기해 볼 시간입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힘이요? 그건 탱크나 미사일 같은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뭉치는 나토 같은 동맹, 일단 합치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는 이 자유로운 생각, 바로 그 자체죠. 이건 독재자들이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군대를 동원해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넘사벽 무기인 셈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남긴 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게 맥폴의 주장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끔찍하다. 지금까지 해봤던 다른 모든 것들을 빼고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많죠. 하지만 다른 것들보단 낫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 그래도 이게 최선이다라는 믿음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생각의 전쟁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과연 어디서 또 어떻게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지금 가장 뜨거운 두 곳, 우크라이나와 대만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맥폴이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대만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도미노 같아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전선이라는 거죠. 만약 우크라이나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충격파가 태평양을 건너 대만이라는 다음 도미노까지 위태롭게 만들 거라는 아주 섬뜩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민주주의가 지는 걸 보면 다른 독재자들이 용기를 얻게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여기서 강압적 외교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이게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에요. 단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 거죠. 대화할 준비는 되어 있다는 단근을 보여주면서도 만약 선을 넘으면 상상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채찍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둘 중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독재자를 막을 수 없다는 게 핵심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 바로 이념의 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밖의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 그리고 굳건하게 뭉치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21세기의 주도권을 둘러싼 이 싸움에서 우리 민주주의 진영의 진짜 무기는 과연 최첨단 전투기나 항공모함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무기로도 파괴할 수 없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우리 안의 생각, 바로 그 자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